이 글은 군기도 지암원 신호 이사장님께서 한국풍수신문에 올린 기고문으로 약간의 편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의 주범 지전류와 운명을 바꾸는 명당화. 제1장 무심코 던져진 예언. 풍수와 명당, 그 단어들은 내게 있어 오래된 고택의 석가래에 쌓인 먼지 같은 것이었다. 이성적 논리와 과학적 실증주의를 신봉하던 내게 명당이란 입심 좋은 직관들이 부유한 이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복채를 뜯어내려 지어낸 근거 없는 형이상학적 유희에 불과했다. 적어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천신기의 최초 능력자로 알려진 지암 선생. 10여 년 전 그와 마주 앉은 자리에는 내 오랜 친구인 A도 함께였다. 지암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기에 내가 가졌던 풍수술사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미신을 읊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양이 잦아들 무렵 지암 선생이 무심한 표정으로 A의 얼굴을 지시하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허, 당신 할아버지 아주 기가 막힌 명당에 누워 계시는구만.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덕담도 참 식상하게 하시는군 이라고 생각하며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A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A의 집안은 소위 말하는 용인한 집이었다. 형제들은 모두 인류대를 나와 해외에 저명한 박사가 되었고 막내 동생은 당대의 재벌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며 A 자신 또한 고시를 통과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 A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실제로 저희 문중산소는 한국의 명당이라는 책의 한 장을 통째로 차지할 만큼 유명한 혈처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견고했던 함지주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명당은 실제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판별되거나 심지어 창조될 수 있는 영역인가? 제2장 보이지 않는 암살자 지전류. 지암 선생은 명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건보다 장애를 먼저 말했다. 흔히들 수맥을 두려워하지만 그가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지전류였다. 수맥파가 건물을 뒤흔드는 파괴자라면 지전류는 생명을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침묵의 암살자지. 지전류란 지각을 구성하는 토양과 암석의 전도율 차이 혹은 자기 폭풍이나 인공전원에서 누설된 전기가 지하로 유도되어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다.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 전류는 지상에 균열을 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피해는 수맥보다 강력하며 주로 생체의 리듬을 파괴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선생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지전류의 위험성은 20세기 초 독일의 구스타프 라이헤르 폰 폴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그는 25년간의 추적 조사 끝에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침대 밑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지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필스비부르크 마을의 암 사망자 48명 전원이 지전류가 표시된 지도상의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지암 선생은 자신의 아픈 가족사도 꺼내놓았다. 그의 어린 시절 살던 전통 한옥의 사랑채, 그의 할아버지가 14세에 그를 남겨두고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뒤이어 그 방을 쓰던 할머니와 부친마저 각각 5년 뒤 그리고 선생이 26세 되던 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훗날 천신기의 능력을 얻은 나서야 그 사랑채를 진단해 보았네. 그 좁은 방바닥 밑으로 강력한 지전류가 무려 3줄기나 교차하고 있더군. 우리 가족은 대대손손 전선 위에 몸을 뉘인 셈이야. 제3장 신법과 기술의 조화. 지암 선생의 탐사는 정밀한 공학적 공정과 닮았다. 그는 엘로드를 들고 대지와 대화했다. 수맥을 찾을 때와 지전류를 찾을 때 그의 신법은 달랐다. 지전류 탐사를 시작할 때 수맥 대신 지전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벌어져라 또는 그 반대로 있으면 X자로 교차하라 라고 하면 엘로드는 그 신법에 따라 반응을 보였다. 그의 의지에 반응하듯 엘로드는 X자로 모이거나 밖으로 벌어지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폭과 방향을 그려냈다. 수맥이 발견되면 그는 천신기를 주입한 기판을 상류에 설치해 물기를 우회시켰다. 지전류의 경우는 더욱 단호했다.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듯이 흐름의 어느 지점이든 기판이나 기카드를 설치하면 그 즉시 살기 어린 전류가 차단되었다. 하지만 지암 선생의 정수는 명당화에 있었다. 단순히 나쁜 것을 막는 수준을 넘어 인위적으로 명당의 기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는 기가 들어오는 방향을 파악한 후 기판과 동봉을 사용해 기를 한 곳으로 모았다. 죽어있던 터가 생명을 품은 명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엘로드는 180도 가까이 활짝 펴지며 그 변화를 증명했다. 제4장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나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다. 인천의 언론인 B씨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백미였다. 어린 시절부터 고질적인 두통을 시달리다 결국 뇌종양 판정을 받은 B씨. 그의 외삼촌이기도 한 지암 선생이 여주 강천면에 있는 그의 증조부 산소를 살폈을 때 묘소 위로 지전류 3줄기가 통관하고 있었다. 2022년 8월 산소의 지전류를 제거하고 명당화 작업을 마친 단 2달 후 병원을 찾은 B씨는 의사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아야 했다.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진이었나? 의사는 과학의 이름으로 도망쳤지만 우리는 안다. 무엇이 그를 살렸는지. 발복은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부모님 산소를 명당화한 후 12남매가 비로소 화목해졌다는 C씨. 공장을 명당화한 지 1년 만에 130개국 수출 신화를 신어는 방산동의 D회사. 특히 충북 음성의 H공영 사례는 경이로웠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감원을 고민하던 그 혹독한 시기에 공장을 명당화한 지 1년 만에 이란 등지에서 수주가 폭주했다. L 회장은 몰려드는 일감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명당화의 효과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에필로그, 대지가 건네는 위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풍수를 미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땅과 인간 사이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도이지 않는 질서였다. 지암 선생은 천신기라는 특별한 도구로 그 질서를 바로잡고 있었다. 명당이란 어디선가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땅의 독을 걷어내고 우주의 생기를 머물게 하는 정교한 배려의 만물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차가운 지전류 위에서 신음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명당의 품에서 내일을 꿈꾼다. 그 차이는 어쩌면 발밑에 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